大家好. 동시에만 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해보면요. 비교문, 비가 들어간 비교문에서요. 이 문장을 부정할 때는 부정목사 뿌를 어디에다 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디에다 놓는다고 했나요? 그렇죠. 비교부사 비 앞에 놓게 되겠죠. 그래서 긍정형은요. 그냥 비가 되겠고요. 부정형은 뽀비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형용사 앞에 놓지 마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그 사람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중국어로 고쳐보면요. 我不比他高 이렇게 되죠. 我不比他高. 네, 이밖에 우리가 또 짜이용법을 배웠는데요. 짜이는 원래 기본적으로 있다의 뜻이지만 또 전치사로서 어디에서 또 결과보호로서 어디에서 동사 뒤에 붙어서 어디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앞에 쓰여서 진형을 나타내죠. 있다 하면 짜이지야 집에 있다고 집에서 TV 본다 짜이지야 칸电视 또 북경에 산다 住在北京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있다 在看书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네, 그럼 오늘도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뚜이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자 볼까요? 자, 你是中国人吗?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자, 기억이 뚜이 맞습니다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我是中国人 긍정을 나타냈죠. 긍정이라는 말은 예, 맞습니다죠. 그럼 예나 맞습니다 해당하는 말을 골라볼까요? 네, 보이죠? 2번에 시. 그래서 정답은 2번 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실까요? 다음 중 메이메이처럼 제4성 플러스 경성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모두 고른다면 자, 경성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네요. 자, 경성은 뒤에 거를 가볍게 읽어주는 거죠. 자, 경성은 보통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바가 나왔네요. 빠바는 아빠죠. 아버지죠. 역시 경성이 있죠. 뒤에 음절을 경성으로 읽습니다. 빠바. 마찬가지 어머니도 마마 이렇게 해서 앞에 일성 뒤에 거는 가볍게 경성 읽어지죠. 역시 끄거도 마찬가지죠. 형이나 오빠죠. 끄거 역시 경성이고요. 4번 띠디 역시 답이 여기 역시 중첩이니까 가족이니까 띠디 가볍게 읽죠. 그 다음에 5번 지제 자 역시 다 경소로 읽는데 제4성 플러스 경소로 읽는 것은 자 어떤 걸까요? 네, 자 1번 보시면 아빠, 아버지 빠바이고 4번 보시면 띠디. 자 그래서 아빠와 동생은 전부 다 발음이 사성이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요, 우리가 경성을 읽는 그런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성은 주로 전미사일 경우에 경성이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뒤에 어떤 전미사 붙어가지고 명사화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is 하면은 의자고, 石头, 토도 전미사를 읽어가지고, 경성을 읽어가지고, 돌멩이, 石头, 가볍게 읽어지죠. 그 다음에 先生, 孩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위를 나타내는 말, 리나, 샹이나, 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성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지아리, 그다음에 桌子上, 그다음에 베이비야 이렇게 가볍게 읽어주도록 하죠. 세 번째, 말을 똑같이 축집시키는 말 있죠. 식구라든가 혹은 동사를 반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동생 이런 말들은 다 가족이 똑같은 말로 두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을 경우는 뒤에 것을 경성으로 읽어줍니다. 마마, 띠디, 동사를 반복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칸칸 이렇게 뒤에 것을 갖다가 경서로 읽어줍니다. 자, 네 번째, 각종 어기조사도 보통 다 경서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러, 저, 구어, 그다음에 바, 마, 더 다 같이 경서로 읽어줍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뒤에 말을 갖다가 경서로 읽어준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朋友, 地方, 东西, 名字, 明白, 漂亮. 그다음에 收拾, 정리하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休息, 喜欢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말을 갖다가 경성으로 읽어집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럼 3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你做什么工作의 대답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 你做什么工作가 무슨 말이죠? 예,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대답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보시죠. 我是学生. 자, 당신은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나는 학생입니다. 가능하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我在学校教书. 나는 학교에서
책을 가르친다. 즉 선생님이다. 이러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대답이 맞죠? 그래서 4번 我是做买卖的. 나는 장사를 하는. 자, 做买卖는 장사하다, 사업하다 되죠. 그래서 나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5번 我是公司的职员. 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1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말이고 2번 보시면 我在食堂吃饭.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는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자, 동떨어진 대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실까요? 네. 이어서 4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를 중국어로 발음해 온 것은, 자,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하다란 동사가 하나 나왔고 없다란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2개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연동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있다 없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아시면서 우리가 알아두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이란 말 나왔으니까 지금은 시간명사이거든요. 시간명사는 보통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现在이란 말이 맨 앞에 나오는 거니까 4번 아니면 5번 답이 될 텐데, 자, 없다란 말이 먼저 나온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없다가 나오니까 现在没有时间说话. 그래서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동사가 2번 나오는 건 연동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뭐 할 시간이 없다,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우매우를 쓰는데 반드시 여우매우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2번째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我有时间找你. 나는 시간이 있다. 找你. 너를 만날 시간.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볼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우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 有时间. 또 다른 예문 볼까요? 네, 我没有钱买苹果. 나는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我没有钱买苹果. 사과 살 돈이 없다. 자, 사단 동사가 나왔고 없다가 나왔는데 없다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我没有时间, 我没有钱买苹果. 나는 사과 살 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색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을 고르네요. 자, 1번 보세요. 칭서 하게 되면은 파란색을 나타내고요. 2번 바이서 흰색이고요. 4번 회서 하게 되면은 검정색이고 5번 회서 하게 되면 회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3번은颜色죠. 이거는 뭐 어떤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색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바로 3번이죠.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 숫자를 찾는 문제네요. 대화를 보세요. 你家有几口人? 너희 집에는 식구가 몇 명이니? 그랬습니다. 我家一共有5口人. 우리 집은 모두 5식구야. 都有什么人?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爸爸妈妈姐姐弟弟和我. 아빠와 엄마, 누나나 언니, 형이나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5이야. 你在家老几? 너는 집에서 몇 번째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那当然是老 하고 숫자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你在家老几? 이 말은 바로요. 너는 집에서 몇째니라는 뜻이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나머지 셋. 첫째, 둘째, 셋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혜지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띠디 남동생이 있었고요. 그러면 나는 가운데 끼어있는 라얼 둘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에서요, 우리가 첫째, 둘째를 나타내는 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집에서 가장 큰 아이, 첫째는요, 라오다라고 하고요. 둘째는 둘째니까 라오알이라고 하고요. 셋째는 라오산이라고 하고요. 막내는 뭐 둘째가 막내일 수도 있고, 셋째가 막내일 수도 있고, 넷째가 막내일 수도 있겠지만요. 막내는 라오야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7번 보시죠. 네, 7번부터 8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보세요. 小李,你来了,请坐. 小李啊,你来了, 너 왔구나. 请坐, 좀 앉아. 躺着躺着,你的病好点了吗? 躺着躺着 하게 되면 누워 이런 얘기죠. 你的病, 너의 병이
좋아졌니? 今天比昨天好得多. 오늘이 比昨天 어제보다 好得多. 좋은데 정도가 또 많이 좋다. 오늘이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 你什么时候出院呢? 너 언제 出院? 자, 퇴원하다라는 말이죠. 너 언제 퇴원하는데? 我全身没有力气还不知道我全身 나는 전신이 온몸이 没力气 힘이 없어 还不知道 还 하면은 아직이란 뜻이죠. 아직 不知道 몰라 언제 태어날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보시죠. 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뭐 퇴원하다가 나오고 병이 좋아졌냐 어휴 누워라 다 우리가 병원에 이제 문병 가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병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요 병원과 관련된 그런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과 퇴원인데요. 우리말과 달라서 좀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住院 住院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사는 거니까 잠도 자고 밥도 먹죠. 사는 거니까 住院이라고 하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거 우리는 퇴원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出 나오다라는 동사를 써서요. 出院 하면 퇴원하다입니다. 자, 잘 아시겠어요? 그럼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 8번. 기억에 好的多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모두 고른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好的多. 자, 여기에서는 가 쓰인 구조조사 가 쓰인 바로 정도보어 문장이죠. 그래서 好的 좋아진 정도가 또 많다, 많이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很好 그냥 좋다라는 뜻이죠. 좋아졌다,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라고 바뀐 그런 의미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太好 너무 좋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4번 보세요. 非常好 太好나 非常好 모두 아주 좋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많이 좋아졌다 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3번 보세요. 好多了 자, 이거는 好 좋아졌는데 또 많이 좋아졌다 了가 들어가서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졌다는 변화를 나타내죠. 好多了 하면은 이 문장은요. 的 구조조사 的가 사용되지 않은 정도보어 문장입니다. 자, 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도보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도보어고요. 5번 好得很 好的 좋아진 정도가 很 매우 아주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정도보어 문장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도보어는 구조조사 가 쓰인 정도보어가 있었고요. 또 가 쓰이지 않고 그냥 다른 가 없는 정도보어가 있었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요. 好得多 많이 좋아졌다 라는 문장하고요. 好多了 훨씬 좋아졌다 라는 가 없는 정도보어 문장하고 好得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문장하고 다 똑같은 뜻이죠.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他唱得很好。他唱得很好。他唱得很好。得了好成绩。得了好成绩。得了好成绩。得10分钟。得10分钟。得10分钟。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발음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는요, 보통 세 가지로 발음이 나죠? 도 있고요, 도 있고,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어떨 때 그러냐면은, 라고 경성으로 아무런 성조 표시 없이 라고 경성으로 발음이 될 때는요, 구조조사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한 거 나왔죠? 好得多 好得多 이렇게 하지 않죠? 好得多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고 할 때는 동사로 쓰여서요.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쓰이죠.
그 다음 때는요, 조동사로 써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나요. 아니면 동사로서 어떤 시간이 얼마 걸리다라는 때 쓰이고 있죠. 네, 선생님께서 설명 참 잘해주셨네요. 거기에 따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他唱得很好. 他唱得很好. 그는 노래 부르는 정도가 매우 좋다. 더는 정도라고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 부르는 정도가 매우 좋다. 他唱得很好. 두 번째, 得, 동사로서 얻다, 획득하다죠. 그래서 得了好成绩. 그는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得가 이성으로 읽어서 얻다, 획득하다 뜻이 되겠죠. 세 번째로 다, 得10分钟, 得10分钟. 때는 두 동사로서 뭐뭐 걸린다, 뭐뭐 시간, 금전, 인력 따위가 필요할 때 쓰는 말이죠. 得 걸린다.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得10分钟 이런 예문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더라는 발음이 세 가지로 난다는 거. 때 이렇게 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중 对了란 말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이 对了는 뜻이 뭐죠? 맞습니다. 긍정을 표시하죠. 자, 문제 보실까요? 你喜欢什么运动呢? 그랬어요. 당신은 무슨 운동을 좋아합니까? 我夏天喜欢游泳. 나는 여름에는 수영을 좋아하고요. 冬天喜欢爬山. 겨울에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以前, 그러니까 상대방이 以前我也爬山. 이전에 저 역시 등산을 했었어요. 爬到山顶上. 자, 산 정상에 올라가면 更觉得宇宙真伟大呀. 자,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느낍니다. 우주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希望有一天, 희망합니다. 有一天, 有一天은 뭐예요? 어느 날, 언젠가 이 말이죠. 자, 언젠가 우리가 我们可以一块儿去爬山. 우리가 함께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함께 등산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对了, 맞습니다란 말을 갖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들어갈 가장 적당한 곳은요. 어디가 좋을까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对了,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맞아요 라는 말. 자, 저는요 여름에 수영을 좋아하고 겨울에 그다음에 겨울에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디귿에서 그래요. 저 역시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군요.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을 보실까요? 자, 이번엔 수수께끼가 나왔네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수수께끼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散步在小溪 그랬어요. 자, 작은 연못에서 산보하고, 睡觉在池塘. 자, 잠잔다. 자, 池塘은 연못이죠. 연못에서 잠을 자고. 奔跑在江河. 자, 내달린다, 막 달려간다. 그다음에 강물, 그러니까 강하는 똑같이 강이니까. 그다음에 报效在海洋. 그다음에 포효한다 어디에서? 해양, 바다에서 포효한다. 자, 어떤 것이 이렇게 시냇가에서 산보하고 연못에 잠자고 강에서 내달리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막 이렇게 해양에서 포효하는지 뭘까요? 물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수이,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실까요?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단어는 자, 무엇인가 볼까요? 자, 보십시다. 这是中国的一种传统戏剧. 그러냐? 이것은 중국의 일종의 전통 희극이다. 그렇죠? 已经有200多年的历史了. 이미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자,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이것은 중국의 전통 희극이고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在北京开始发展. 자,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발전이 됐다. 그러니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북경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所以, 그래서 得到这个名称.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인데, 자, 북경에서 발전한 거고 20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고 전통 희극이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그런 그 소리가 약간 틀리게 하는 그런 연극이 있었죠? 뭘까요? 경극이죠. 일명 북경 오페라라고 하는데 경극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군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마장은 마작을 말하는 거고요. 2번 여우신 이거는 유희가 놀이가 일반적인 놀이가 되겠고, 3번 끄어주는 그냥 가극이에요. 아마 오페라 같은 건데, 4번 짜지는 서커스를 말하고, 네, 5번 찡지는 우리의 문제에 답을 요구하는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찡지는 바로 경극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경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죠. 경극이라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일종인데,
일명 북경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가면이 아니라 짙은 분장을 하는 거 유명하죠. 이렇게 얼굴에 막 짙하게 분장하고, 노래 부를 때도 약간 가성을 들이죠. 만약에 니 취나 갖다가 니 취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연극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태양별이가 나왔는데 거기에 장국이 주연했는데 그 영화가 바로 경극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내용상 물음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자, 갑이 뭐라 그랬죠? 大学毕业以后你希望做什么工作呢? 자, 갑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희망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我要当老师,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군요.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자, 을이 선생님 되고 싶은 그 을이 어떻게 말했죠? 그러니까 我要当老师. 자,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일하는 곳이 바로 학교니까. 자, 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을은 将来要在哪儿工作? 을은 장래에 어디에서 근무하려고 하느냐? 将来 장래에 어디에서 근무하려고 하느냐? 그때 답은 선생님이니까 학교죠. 자, 1번 学校.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부터는 박사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13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질문을 보세요. 자, 说起韩国队球迷们就恨得咬牙切齿. 说起韩国队, 한국 팀을 언급하면, 이런 얘기죠. 한국 팀을 언급하면 팬들은 恨得, 미워합니다. 더 정도가 어떠냐고요? 이를 갈 정도로 미워합니다. 中国足球好几次惨败在韩国队脚下已经成了球迷们的一个心病. 중국의 축구가 好几次 여러 차례 참패했습니다. 어디에? 한국队脚下. 한국 팀의 발 아래 참패한 것은 已经成了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다. 축구 팬들의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我们在一次次和韩国队的比赛中隐隐地期待着. 자,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얘기죠. 우리는 一次次 매번 한국 팀과의 比赛 경기에서 隐隐的 아주 그렇죠.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대를 하나요? 中国队赢一次吧. 但是最后受伤的总是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라고 기대를 하냐 하면요. 중국팀 한 번만 이겨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但是 역접이죠. 하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늘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 이 글은 어떤 글이었나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축구팀이 한국 축구팀을 한 번이라도 이기면 좋겠다. 하지만 늘 이기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안타까움입니다. 자, 14번을 보시죠. 밑줄 친 기억 한국队의 발음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 자, 밑줄 친 한국队, 자, 한국 팀이란 얘기죠. 그걸 보면은 자, 한국어는 이성이고요. 队, 4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한국队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보시죠. 문맥으로 보아 윗글에 괄호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但是最后受伤的总是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만 이겨라라고 늘 마음속으로 기대를 해보지만 마지막에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그 기대를 하는 중국팀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로 중국인이기 때문에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상처를 받는 것은 늘상 우리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我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1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수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수능 미리 보기 내용은요,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던 중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바로 더의 용법입니다. 이 더는 쓰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발음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더는 동사로서 더, 즉 얻다 혹은 획득하다, 취득하다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더 읽어가지고 무엇을 얻다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동사이지만 발음은 데이 읽어가지고 삼성을 읽어서 데이. 그래서 뭐 시간, 금전 등이 걸리다, 들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데이. 세 번째, 조동사로서 발음은 똑같지만 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꼭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발음이 데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구조조사인데요. 발음은 가볍게 경서로 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 뒤에부터가 정도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 따른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예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 다음 문장에 밑줄친 더의 용법과 쓰임과 같은 것은 자, 다음 문장이 뭘까요? 예, 나오군요. 타, 여거, 위의 호의. 자, 위의 호의는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뭘까요? 지금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동사로서의 그 무슨 의무, 당연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 저올러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발음을 데이로 읽어주면 바로 지금 가야만 합니다. 라고 쓰이는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쓰이는 문장이 어떤 거 있나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我写得很慢. 我写得很慢. 이때 더는 뭘까요? 발음 제가 경서를 읽었죠. 그 정도로 봐가지고 나는 쓰는 정도가 매우 느리다. 그래서 정도로 쓰였고요. 정도 보호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我一天看得完. 자, 나는 하루에 看得完. 이때는 정도가 아니라 발음을 경서를 읽었지만 비록 경서를 읽었지만 가능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看得完 하면 다 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로서 가능보호로 쓰였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我们明天回得来. 우리들은 내일 돌아올 수가 있다. 역시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가능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동사하고 보호 사이에 가능을 표시하는 더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뭘까요? 他得了病. 그는 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음 제가 더 이성을 읽었죠. 그래서 발음을 이성을 읽었기 때문에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병을 얻었다. 그래서 不能上班. 출근할 수가 없다. 자, 나머지 4번 보시면 学生 학생들은 得好好的念书. 자, 학생들은 마땅히 잘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마땅히 당연히 이런 말로 해가지고 데이를 걷죠. 그래서 답이 또 주어진 지문 데이와 같은 말은 4번의 데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우상 데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의 용법을 살펴봤는데 더는 발음이 4가지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